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자,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이 공기업 전기직 최신 기출문제 핵심 600제를 같이 다룰 이진우라고 합니다. 자, 일단 우리가 본격적으로 이에 대한 문제를 풀기 전에 간단하게 오리엔테이션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이번 시간의 순서는 저의 간단한 소개, 그리고 교재 및 강의 소개, 그리고 기타 출제 범위, 학습 방법들 이런 순서로 한번 다뤄볼 텐데, 자, 일단 여기 보니까 조금 뭔가 부담스러운 용어가 되어 있는데, 자, 저는요 여러분들과 함께 이 핵심 600제를 다룰 이진우라고 합니다. 그래서 저는 평소 이 전기 기사 자격증이나 이 공기업 전기직 문제를 좀 주로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앞으로 여러분과 함께 이 600제를 다루면서 여러분들의 실력을 향상시켜 드릴 수 있도록 해보겠습니다. 자, 일단 저희가 이제 다룰 이 교재를 간단하게 언급을 좀 드리자면, 자, 교재는 이런 식으로 생겼습니다. 자, 그리고 이 교재에는 이 공기업 주요 기업 최신 기출 트렌드에 맞춘 문제가 선별이 되어 있다라고 해요. 자, 그래서 실제 이 출제된 문제를 바탕으로 여러분들이 좀 더 응용을 할 수 있도록 약간 변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변형된 문제들을 여러분들이 푸심으로써 앞으로 여러분들이 각자 준비하시는 각 기업들에 대한 문제의 응용력을 좀 키워 드릴 수 있도록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 중간에 보시면 주요 공기업 전기직의 최신 기출 문제 범위에서 보통 우리가 이 전기직을 준비한다면 기본적인 베이스는 이 전기기사 혹은 전기산업기사 자격증을 기준으로 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에 대한 과목인 전자기학, 전기기기, 회로이론, 전력공학, 제어공학, 그리고 한국전기설비규정,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이 전기설비기술기준 여러분들 위주로 좀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에 대한 출제 범위도 한번 확인을 해주시고요. 물론 이 기업마다 이 기준 과목들 외에 전자통신이라거나 혹은 철도 관련 기업들 보면 철도 법령이라거나 이런 기타 등등 또 추가가 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죠? 일단 그래도 기본 베이스는 뭐다? 여기 있는 범위가 되겠더라. 자, 그래서 이 범위 위주로 우리 교재는 좀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당연스럽게 최신 기준에 한국전기설비규정으로 다 일단 기준이 잡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간단히 한번 봐주시고요. 자, 그 다음으로 저는 이제 여러분들과 함께 이 교재에 수록된 문제를 풀긴 하겠지만 단순히 그 문제를 풀면서 이건 요거다 이렇게 끝내는 게 아니라 그 문제를 가지고 우리가 조금 생각해 볼 수 있는 부분 이런 것들도 필요하다면 제가 좀 체크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우리가 이 단순 문항 해설이 아니라 그 문항의 핵심 포인트를 한번 체크를 해본 형태로서 필요하다면 그에 대한 내용을 좀 더 다룸으로써 진행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으로 이 공사별 혹은 각 기업별 출제 범위를 제가 앞서 간단히 언급을 했는데 다시 한번 살펴보자면 실제 이 어떤 기업이냐에 따라서 세부적인 출제 기준은 조금 상이합니다. 그래서 가장 좋은 건 뭐겠습니까? 내가 목표로 하고 있는 어떤 기업이 있다면 그 기업의 이 공고 란에 들어가셔가지고 여기서 이번에 시험 문제는 어떤 범위를 기준으로 출제하는지 확인해 보는 게 가장 좋습니다. 그죠? 물론 여기에 간단하게 몇 가지 기업에 대한 출제 범위를 명시를 해놨지만 일부 살짝씩 달라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좋은 것보다 홈페이지 채용 공고란에 들어가셔서 확인하시는 게 가장 좋다. 아시겠죠? 그래서 보시면 일단 대부분은 제가 앞에서 언급을 했던 이 전기 자격증 기반의 과목으로 기준이 잡혀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외적으로 응용 과목도 충분히 나올 수가 있고요. 어느 기업이냐에 따라서 통신, 전자, 그리고 이제 철도 공기업 같은 경우에는 철도 법령 이런 것도 출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각 기업을 준비하려면 물론 앞에 했던 말을 제가 다시 반복을 하지만 그 어느 출제 범위를 기준으로 하는지에 따라서 우리의 공부 방법이 달라질 겁니다. 그렇죠? 예를 들어서 철도 공기업이다. 그럼 철도 법령이 또 나오지 않겠습니까? 그 철도 법령에도 몇 가지 기준 법령을 고시를 해놨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필요한 내용을 위주로 좀 더 챙겨본다면 여러분들이 원하는 결과를 맞이할 수 있는 확률이 높아지겠죠. 그죠? 자, 그리고 보시면 여기 에너지 공기업에 대한 출제 비중 보시면 앞에서 말했던 그대로 일단 기본적으로 전기 자격증에서 기준으로 나오는 이런 과목들이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죠? 물론 이제 플러스로 전기설비 기술 기준이 나오는 것도 있고요. 나오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넘어가면 뭐 철도 관련 공사 및 기타 공사, 전기직 출제 비중을 또 보시면 기본적인 기사 자격증은 기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에서 말했던 것처럼 뭐 전기설비 기술 기준, 그리고 기타 과목, 뭐 대표적인 게 철도 법령, 뭐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혹은 뭐 이제 뭐 다른 에너지 공기업 같은 경우에는 뭐 태양광 에너지, 뭐 이런 쪽. 또 다르게 뭐 신재생 에너지라고 하죠. 뭐 이런 쪽도 출제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좋은 것보다 우리가 원하는 이 기업의 채용 공고에 들어서 확인하는 게 가장 좋다. 그죠? 그래서 요거는 여러분들이 참고적으로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기준은 뭘 기준한다? 전기 자격증 범위를 기준으로 하고 있다. 그죠? 자, 그러면 우리가 이 목표로 하는 기업에 대해서 이 전기직 관련 문제는 어떻게 공부하는 게 좋으냐 간단히만 한번 언급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제일 좋은 것은 채용 공고 및 출제 경향을 분석하는 게 가장 좋습니다. 그죠? 그래서 보시면 희망하는 공기업에 있어서 채용 공고를 살펴봐서 앞에 있는 것도 반복이죠. 어떤 과목이 출제가 되고 있는지. 그죠? 자, 그 다음에 알죠? 보시면 가산점이 부여되는 자격증이 또 뭐가 있는지, 우대사항 뭐가 있는지.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 공기업 같은 경우에 상대평가로 들어갑니다. 맞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단순히 뭐 시험에 출제되는 문제를 많이 맞춘다? 물론 솔직히 이것도 좋아요. 그죠? 남들보다 많이 맞춘다면 내가 원하는 결과를 맞이할 수 있는 확률이 올라갑니다. 근데 여기에 더불어서 뭐 가산점으로 치부되는 뭐 기타 자격증이 어떤 게 있는지 이런 거를 우리가 또 구비하고 있다면 더 좋은 결과를 얻을 수가 있겠죠. 그죠? 자, 그리고 뭐 최신 기출 문제를 봄으로써 이 출제 경향을 파악하는 거. 물론 이것도 좋습니다. 근데 다만 이런 게 있죠. 실제 이 공기업에 출제하는 이 대행사 같은 경우에 물론 그 대행사가 몇 년 동안 그대로 진행된 경우도 있지만 대행사가 바뀌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출제 경향이 조금 달라질 수가 있어요. 그렇죠? 그러면 일단 우리가 기준을 잡아야 되는 것은 앞에서 언급했던 기사 자격증의 주요 5가지 내지 6가지 과목 있죠. 맞죠? 요 부분을 베이스로 해서 우리가 기본적인 개념을 확실히 잡고 있는 게 좋습니다. 실제 지금 최근에 출제되는 여러 가지 이 전기직 관련한 공기업 기출문제를 보시면 기사 자격증을 베이스로 한 문제들이 굉장히 많아요. 다만 이 자격증 영역과 이 공기업 영역의 차이점이 있다면 이런 게 있죠. 한 공기업 같은 경우에는 출제된 게 그대로 그 다음에도 출제된다? 이런 경우는 극히 드뭅니다. 앞에 출제가 되었다면 이 내용이 조금 변형이 돼요. 조금 바뀌어서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기준 내용을 볼 때 단순히 이 내용 이건 풀면 끝이겠구나. 이렇게 준비하기보다는 이 내용을 가지고 야 이런 것도 생각해 볼 수 있겠는데 이런 식으로 응용력을 좀 더 가미를 해서 준비를 하신다면 보다 더 좋은 결과를 얻으실 수가 있으실 거예요. 그리고 때로는 약간 좀 지엽적인 문제들도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격증을 공부할 때보다는 그 기준 과목들에 대한 내용을 조금 더 자세히 챙길 필요가 있어요. 아시겠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뭐겠습니까? 우리가 기준하는 이 자격증의 기준 과목에 대한 문제를 챙길 건 확실하게 챙기자. 이게 키포인트가 되겠다. 그죠? 자, 그 다음으로 일단 제가 앞에서 말했던 게 이제 이 화면에 다시 나오는데 우리 이 전공의 주요 과목에 있어서 나타나는 기본 내용 또는 핵심 이론을 확실하게 여러분들이 정리하고 계시는 게 좋습니다. 아시겠죠? 우리가 이 자격증 시험 같은 경우에는 솔직히 말해서 뭐 문답의 형태로서도 얼마든지 준비를 할 수가 있습니다. 다만 필기 한정이죠. 그죠? 근데 이 공기업 같은 경우에는 제가 앞에서 말했던 것처럼 항상 앞에서 나왔던 문제가 그대로 나오진 않아요. 내용이 조금 뒤틀려서 나오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우리가 딱 맞이했을 때 쉽게 풀어내려면 우리가 응용력을 좀 갖추는 게 중요하겠죠. 혹은 그에 대한 이론을 확실하게 정리를 하고 있는 게 중요합니다. 맞습니까? 자, 그리고 저희 교재를 보시면 일단 이 공기업 출제 문항을 각 과목의 단위별로 어느 정도 좀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전자기 하면 전자기학, 그리고 전기기기면 전기기기 이렇게 묶음 형태로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을 여러분들이 풀어보시면서 내가 좀 빈약한 부분 같은 경우에는 그 내용을 여러분들 노트에 한 번쯤 정리해 보시는 게 어떨까 싶어요. 그리고 우리가 문제를 틀렸다. 물론 여러분들이 이 문제를 한 번만 풀고 끝내진 않으실 겁니다. 그쵸? 한 2번, 3번 정도 풀겠죠? 근데 풀었는데 계속 얘를 틀린다. 그럼 어떻게 하는 게 좋겠습니까? 우리가 별도로 오답 노트를 만들어서 몇 번이고 보는 게 좀 좋겠죠? 그죠? 보시면서 내가 왜 얘를 못 푸는지
이 문제는 왜 이런 수식을 쓰고 있는지 이런 거를 체크할 수 있는 게 굉장히 좋겠더라. 그죠? 자, 그리고 제가 말했지만 실제 우리 공기업 같은 경우에는 항상 앞에서 나왔던 게 그대로 나오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 교재에는 일단 나왔던 문제를 기반으로 좀 변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딱 보시면서 와, 이건 이렇게도 뭐 풀 수 있는 문제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문제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이런 문항들도 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 가지고 응용을 좀 기르시고 그 다음에 나아가서는 실제 시험과 유사한 실전 모의고사를 풀어보는 것도 도움이 조금 되실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실제 시험 치러 가면은 솔직히 이런 게 있죠. 딱 우리는 상대평가이기 때문에 이런 걸 나누기 위해서 얘는 조금 풀기가 난해한 것들, 그죠? 이상한 것들을 내는 경우도 있습니다. 실제 이 실전 모의고사 같은 경우에는 이런 문항들도 일부 구성이 되어 있겠죠, 그죠? 그래서 나중에 나아가서는 실전 모의고사를 푸심으로써 나의 기준 능력치가 어느 정도 되는지 파악하는 것도 좋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 또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이 전공 과목을 효율적으로 공부하는 방법은 뭘까? 그죠? 자, 일단은, 솔직히, 이 전기직을 준비하시는 대부분은 이미 자격증을 취득하고 올라오셨을 겁니다. 그죠? 뭐 전기산업기사든, 전기기사든, 그렇지 않습니까? 요즘에, 지금 시행이 되고 있는 전기직 공기업 같은 경우에는 이런 자격증을 필수로 요구하는 곳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아마 대부분은 이런 자격증을 취득하고 오셨을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 전기직, 내가 원하는 기업을 딱 들어가고 싶다. 그럼 여러분들이 앞에서 배우셨던 이론 있죠? 다시 한 번 더 보시는 게 좀 더 좋습니다. 그리고 문제를 푸시면서, 앞에서 했던 말 또 하는데, 왜? 이게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문제를 푸시면서 단순히 그 문제를 풀고 끝내는 게 아니라 이 문제를 토대로 어떠한 요소도 생각해 볼 수 있을지, 어떠한 것도 뽑아낼 수 있을지, 혹은 이와 관련한 내용이 또 어떤 게 있는지 이렇게 시간을 조금 투자하셔가지고 한 문제를 풀 때 한 5분 정도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뭔가 좀 더 잡힌다라는 느낌이 드실 거예요. 실제 우리 공기업은요, 응용을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응용을 하려면 그에 대해서 우리가 한 번쯤은 생각을 해봐야 응용이 좀 더 쉽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 문제를 푸실 때는 이와 관련된 기타 내용들을 한 번쯤 연상을 시켜 보셔라. 그죠? 자, 그 다음에 기출문제는 어디서 구할 수 있습니까? 이 기출문제 같은 경우에는 제가 지금 위포트 그리고 링커리어와 함께 하고 있죠. 위포트 또는 링커리어 홈페이지 들어가시면 기출문제들을 혹은 이와 관련된 문제들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필기시험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개념은 무엇인가요? 솔직히 이거 같은 경우에는 제가 확실히 이거는 무조건 나와요 이렇게 언급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왜? 각 기업에 따라서 시험 문제를 출제하는 대행사가 다 다르죠. 그렇죠. 자, 그래서 이 대행사마다 기준이 또 혹은 대행사에 있어서 문제를 만들어내는 사람마다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실제 누가 더 많이 나옵니까? 어떤 게 무조건 나옵니까? 이렇게 언급하기는 조금 어렵습니다. 다만 이런 건 있죠. 앞에서 말했던 것처럼 일단 전기기사 혹은 전기산업기사에 있어서 기본적인 과목들은 당연히 잘 나온다. 그죠? 그래서 이에 대해서 기본 되는 이론 혹은 핵심 되는 이론은 무조건 잡으셔야 된다. 알죠? 자, 이렇게 하면 일단 오리엔테이션 시간이 끝이 납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간단히 여러분들이 이 600지를 풀 때 누구와 함께 하는지, 저와 함께 하는지, 그죠? 그리고 어떤 과목으로 주로 구성이 되는지 이런 것들을 간단히 한번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시험 출제 범위 혹은 어떻게 준비하는지. 자, 일단 요런 거 우리가 이번 시간에 했던 것은 여러분들이 참고 삼아 좀 보시고요. 그리고 실제 중요한 건 뭡니까? 여러분들이 각 홈페이지 들어가셔가지고 출제 기준을 확인하시는 게 솔직히 가장 좋습니다. 그리고 그 기준을 확인하셨다면 그에 대한 문제를 많이 풀어보심으로써 응용력을 갖추는 게 가장 중요하겠죠. 그죠? 자,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의 응용력을 길러드리기 위해서 600지를 함께 진행할 겁니다. 그러면 우리 이 본 내용으로 들어가서 어떤 문제가 있는지, 어떤 문제를 어떻게 풀 수 있는지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은 이것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고생 많으셨습니다.